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남자이고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들 남자가 산부인과 의사라고 하면 많이들 불편해하시는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산부인과 특성상 생각보다 물리적 부담이 많은 과이기에 남자 의사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항상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시기보다는 의료진으로 봐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리죠. 그리고 임신과 출산뿐만이 아니라 부인과에 대한 진료도 같이 하기에 여성의 장기인 자궁과 난소 같은 암 진료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 어머니와 친누나 때문이었는데요. 저 본과 2학년 되던 해 저희 어머니께서 자궁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 어머니를 고쳐주신 담당 교수님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보다 6살 많은 친누나가 저 인턴 때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출산이란 그 경이로운 모습을 보고 산부인과가 정말 매력적인 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배님 중 한 분은 산부인과를 말하길 한 여성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을 지는 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에 바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인턴을 마치고 저는 가족들과 교수님들께 산부인과 전문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적극 찬성을 하셨지만 아버지는 그닥 좋아하진 않으셨죠. 그리고 동기들도 왜 힘든 산부인과로 가려고 하냐 그러더라고요. 사실 산부인과가 다른 과에 비해 수입도 적고 몸도 힘들고 소송에도 잘 휩싸이긴 하지만 전 그걸 알면서도 생명의 탄생과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해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장작 13년이란 세월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와 드디어 전문의를 따게 되었어요. 제 나이도 33살이었죠. 벌써 몇몇 제 동기들은 전문의를 따자마자 결혼을 한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여자친구도 없었고 13년 동안 제대로 연애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제가 너무 바쁘니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고 연락도 잘 안 돼서 대부분 1년도 못 만나고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애도 안 해버릇하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까먹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연애에 대한 흥미가 크게 없었죠. 되려 저희 부모님이 연애 좀 하라고 하셨는데 주변에 좋은 사람 좀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워낙 연애를 오래 하시고 결혼을 하셔서 저한테도 선보다는 연애를 더 권장하셨거든요. 두 분 다 연세에 비해 감수성이 풍부하셔서 언젠간 네 앞에도 운명적인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어 라고 하셨죠. 이렇게 감수성 풍부하신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저같이 냉철한 사람이 태어났는지 저희 부모님도 좀 의아해 하시긴 했어요. 저도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알겠다며 운명적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잘 찾아보겠다고 웃으며 넘기곤 했죠. 근데 정말 이런 부모님의 말씀대로 35살이 되던 해, 그것도 새해에 정말 운명적인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문의를 마치고 친한 선배님의 소개로 선배님이 근무하시는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동네에서도 꽤 큰 산부인과 병원이었어요. 물론 대학병원보다는 크지 않았지만 병원 인프라가 탄탄히 구축이 된 곳이었기에 제안을 받아들였고 2년 정도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1월 1일 새해에 병원에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하는 길에 카페에 들려 케이크와 커피를 사가려고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그 카페에서 급하게 나오는 여자분과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그 여자분이 들고 있던 커피가 제 옷에 다 쏟아지게 된 겁니다. 다행히 두툼한 겨울 패딩을 입고 있던 터라 화상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여자분은 너무 놀래 어찌할 바를 몰랐고 저한테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저기요,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급하게 가야 될 때가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제 명함 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세탁비랑 치료비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큰일이 아니어서 웬만하면 연락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여자분이 그냥 제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커다란 눈에 당황을 하며 안절부절하는 그 모습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먼저 연락을 드렸고 세탁비랑 치료비 대신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분과 그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런저런 얘기 끝에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었는데 다행히 그분은 남자친구가 없었고 저보다 5살이나 어린 30살이었어요. 그리고 외국계 회사를 다닌다고 하셨죠. 하긴 그건 그때 명함을 받았을 때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은 저랑 비슷하게 새해에 회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라는 급한 연락을 받고 다시 들어가는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랑 딱 마주치게 된 거죠. 그분도 이런 우연이 있냐며 제 연락처를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분과 연락을 하며 소위 말하는 썸을 거쳐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이 제 아내가 되었죠. 아내랑은 딱 1년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내 저랑 연애하면서도 제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어요. 복날이면 직접 끓인 삼계탕을 가지고 왔고 어버이날이나 저희 부모님 생신 때도 음식을 손수 만들어 가지고 오며 정말 정성스럽게 부모님한테 잘해드렸어요. 그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아내에게 푹 빠지셨고 결혼까지 무사히 허락을 하셨어요. 아내가 워낙 예쁜 행동만 골라 했는데 원래 아내 성격이 애교도 많고 사랑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 또한 저한테 무척이나 잘해주셨는데 특히 장모님이 저를 엄청 챙겨주셨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몸에 좋다는 건 죄다 챙겨주셔서 결혼 준비할 때도 끄떡없이 잘했네요. 그렇게 결혼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저는 아내에게 결혼하기 전에 서로 건강검진을 받아보자고 했어요. 아무래도 제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까 건강에 관한 건 아주 철저했거든요. 그리고 당신 자궁은 내가 검사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 아내가 펄쩍 뛰며 아니 그걸 자기한테 어떻게 맡겨요. 나는 자기한테 환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환자처럼 진료를 받아요. 나 부끄럽고 쑥스럽게. 전 항상 자기한테 환자가 아니라 여자로 남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없던 얘기로 해요. 차라리 딴 의사한테 받을래요. 절대 당신한텐 못 받아요. 라며 얼굴까지 새빨개진 겁니다. 저는 이런 아내의 반응에 너무 당황스러워 제가 실수를 한 줄 알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잘 아는 선배한테 얘기해 줄 테니까 그 선배한테 진료를 받으라고 했죠.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장모님한테까지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기 차서방, 내가 우리 화연이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산부인과 진료는 그냥 딴 사람한테 받게 하게. 내가 같은 여자로서도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나 부끄럽던지. 아직 부부도 안 됐는데 그런 검사를 자네가 한다고 생각해보게. 어떤 남자들은 본인 아내가 출산하는 장면 보고도 트라우마가 생겼다는데 자네는 아직 결혼도 안 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건 나중에 결혼하고도 조심 좀 해주게. 내가 부탁 좀 할게. 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런 장모님에게 조심하겠다며 죄송하다고 했어요. 제가 괜한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았죠. 그리고 다행히 건강검진 결과는 저랑 아내 모두 건강한 상태였는데 아내는 회사 일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준 선배에게 가지 못하고 근처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어요. 근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서로 떨어져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죠.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아주 조심스럽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머뭇거리는 모습에 무슨 말인데 그렇게 뜸을 들이냐고 하니 자기야, 사실 오늘 나 회사에서 해외 발령 제안 받았어. 1년 동안 자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사실 나도 영국에서 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간 계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나 1년만 영국 갔다 오면 안 돼? 나중에 임신까지 하고 육아까지 하게 되면 또 이런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서 라고 하는데
저 또한 여성분들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내의 말에 적극 공감이 되었어요. 하긴 예전부터 아내가 이런 기회가 생기면 본인은 꼭 자회사인 영국에 가서 일을 배우고 오고 싶다고 했거든요. 제겐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지만 아내에게는 기회나 다름없었고 긴 고심 끝에 알겠다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아내가 공항 게이트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고 아내를 영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기러기 남편의 신세가 되었죠. 저희 어머니는 이런 절 보며 제가 본인 아들인지라 많이 안쓰러워하셨지만 저는 나름 혼자서 씩씩하게 잘 이겨내가고 있었어요. 그래봤자 1년이니 1년 뒤엔 아내가 온다는 생각에 쉴 틈 없이 일을 했어요. 이렇게 일을 해야지만 딴 생각이 들지 않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덜 외로웠거든요. 아내와 저는 거의 메신저나 영상통화로 연락을 했었는데 한국과 영국의 시차가 애매하게 8시간 차이가 났어요. 제가 출근을 하는 오전 8시가 아내가 있는 영국은 저녁 12시였고 제가 퇴근을 하는 오후 7시는 아내가 한참 일을 하고 있는 오전 11시였죠. 그러니 저랑 아내는 거의 연락이 안 됐고 그냥 메신저로 서로의 일상 얘기를 하는 정도였죠. 주말에는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아내는 회사 일이 많아 주말도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매번 영상통화를 걸면 녹초가 된 얼굴로 통화를 하며 여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삶이 아니네. 나도 얼른 1년 채우고 한국 가고 싶다. 영국 가서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했다니까. 너무 힘들어 라곤 했죠. 이런 아내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힘내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8월이었는데 저는 일부러 여름휴가까지 반납을 해가며 일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더 울적해져서 일이라도 하려고 했죠. 근데 병원에선 휴가 반납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푹 쉬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난감해하니까 제 선배가 너 그럼 휴가 기간에 지방에 있는 병원 좀 다녀올래? 나 아는 후배가 이번 휴가철에 대타 띄워줄 사람이 없어서 예약한 호텔도 다 캔슬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던데 그럼 네가 대신 내려가서 대타 띄워주고 올래?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잘 됐다며 두 팔 벌려 제가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4박 5일 동안의 짐을 다 싸서 선배의 아는 후배가 근무하고 있는 종합병원으로 내려갔어요. 나름 휴가 가는 기분이었고 좋았습니다. 휴가철이라 그런가 환자들도 많이 없었고 여유 있게 진료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응급실에서 급하게 산부인과 호출이 왔고 산모 한 분이 조산기가 보여 병원으로 실려오셨다는 얘기에 바로 응급실로 뛰어내려갔어요. 응급실에 내려가니 간호사분들이 분주하게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있었고 저도 멀리서 보이는 산모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호자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우리 딸 어떡하면 좋아. 조금만 참어. 선생님 곧 내려오신대. 라고 하는데 저는 그 아주머니를 보곤 머리가 새하얘져 다리까지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자기 딸을 애타게 어루어 만지며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아주머니는 바로 저희 장모님이었거든요. 그리고 누워있는 그 산모는 당연히 제 아내였고요. 영국에 있어야 하는 내 아내가 지금 만삭인 몸으로 제 앞에 있다니 저는 믿기지가 않았고 아니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게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운명이 이런 데서 다시 만나게 되니 이건 운명의 장난과도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멍하니 서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으니 간호사 한 분이 저를 향해 선생님 거기서 그렇게 서 계시면 어떡하세요? 빨리 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장모님도 그 소리에 절 같이 쳐다봤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게 다가와 저기 일단 우리 밖으로 좀 나가게 라며 저를 막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장모님의 팔을 뿌리치고 베드로 갔고 거기 누워있는
산모의 얼굴을 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눈을 질끈 감으며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데 원망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이 사람과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검사 결과 보고 분만실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양수 검사 결과 양수 팥수가 맞다고 통보를 하였고 아내의 진통 상황을 보니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진통에 힘겨워하면서도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자기가 다 설명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만 말하라고 했어요. 내 아이가 맞냐고. 그러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인간인지라 너무 화가 났는데 또 의사로서의 의료직을 수행하려면 그 화를 참아야만 했죠. 그렇게 저는 아내의 아기를 제 손으로 직접 받았습니다. 아내는 자연분만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고 악으로 버티더라고요. 아마 제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조차 미안하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저를 비롯해 모든 의료진들의 도움으로 아내는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고 자연분만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아기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조산이라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들 분에게 맡겨졌거든요. 저는 그런 아내를 후처치하고 분만실로 다시 보냈습니다. 아내는 그 와중에도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는데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모님에게 가서 산모랑 아이 둘 다 무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장모님은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며 차서방, 미안하네, 미안해. 내가 우리 딸 대신에 이렇게 사과할게. 내가 입이 2개라도 차서방한테 할 말이 없어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장모님한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고 저는 장모님을 통해 또 한 번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임신을 하였고 중절 수술을 받으려고 했대요. 근데 그 전에도 그 수술을 받은 내력이 있어 이번에 또 수술을 받으면 임신이 아예 안 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이런 계획까지 세워가며 일부러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저랑 임신이 안 되면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다는데 장모님은 마치 제게 고해성사를 하듯이 잘못했다며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법정 소송까지는 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혼만 하면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네라면 우리 딸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나? 자네도 산부인과 의사로서 이런 산모들 많이 보지 않냐고. 우리 딸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용서 좀 해주게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완전히 폭발을 했고 당신들 둘 다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뭐? 이해요? 당신 딸 같은 산모들을 많이 봐오지 않았냐고요? 어딜 멀쩡한 산모들하고 당신 딸하고 비교를 해요. 당신 딸이 잘못한 건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과거가 어떻든 간에 현재 내 뒤에서 몰래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어딜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면서 고결한 산모들을 먹칠하고 있어요. 라며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다고 내가 소송을 안 할 것 같냐며 당신 딸 몸조리 끝나자마자 바로 이혼소장 보낼 거라고 했어요. 전 장모님한테 그 말을 듣고는 예전에 결혼 전에 제가 아내 자궁검사를 하려고 했을 때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아내에게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너무 억울해 눈물까지 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아내라는 여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당신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 같다고 그 말들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그 여자한테 그 말이 거짓이든 아니든 나한테 당신은 이제 아무런 존재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에게 3달이라는 시간을 주었고 바로 이혼소송 진행하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아시고 거의 쓰러지시기 일보 직전이셨는데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제가 불효자일 뿐이죠. 사람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전 8개월간의 긴 소송 끝에 드디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는데, 아내는 다른 남자와 임신이 되자마자 직장을 그만두었고, 제 앞에서 영국에 가는 척을 하고, 얼마 있다 한국으로 돌아와 지방에 집을 하나 구해 본인 엄마랑 같이 병원에 다니며 살고 있었대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입양시킬 생각을 했다는데, 이혼 소송하면서 이 여자의 실체를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저 선한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 같은 얼굴이 끔찍하기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꿈을 꾸고 일어난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만큼 3년이란 짧은 시간이 꿈처럼 너무 달콤했고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내를 처음 만나고 그 병원에서 마주치고 아내의 아이까지 내 손으로 받은 것도 이 모든 게 운명이라면 아주 지독히도 악연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힘들고 이혼의 후유증으로 많이 버겁지만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